갱년기 이후 다이어트의 특징과 체형 변화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여자라면은 사실 일생 동안 여러 번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갱년기 이후에는 더욱 여성의 몸이 큰 변화를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필요한 경우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갱년기 이후에 어떤 신체의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래서 건강한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구절이 뭐냐면 지금 이제 앉아 계시죠? 예. 저희가 이걸 광고 멘트로 쓴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 한의원에서 이 구절을 보고 심금이 울렸다는 그런 반응도 한번 있었습니다. 보통 앉을 때 당당하게 딱 가리는 것 없이 편하게 딱 앉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튀어나오는 뭔가 때문에 가방을 앞에 놓는 경우도 좀 있죠. 예. 그래서 갱년기 비만의 특징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네. 갱년기 비만의 그 이후의 비만의 특징은 복부 중심의 비만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보통 비만이면은 다 그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살이 찌는 부위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가슴이나 팔살만 찌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복부랑 허벅지만 찌는 사람도 있고, 다리가 굵어서 고민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갱년기 이후에는 대부분 공통적으로 지방이 복부 쪽으로 몰리게 되고요. 팔다리가 좀 가늘어지게 됩니다. 그 뒤로부터. 예. 그래서 점점 나이가 드실수록 팔다리 비만으로 고민하는 경우보다는 대부분 복부 비만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가 많으시고요. 복부 비만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그 전에 피하 지방, 바로 살 바로 밑에 있는 지방이 많아지는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몸 전체적으로 살이 찌실 수 있는데요. 복부 지방이 많아지게 되면은 이것은 바로 내장 사이사이에 지방 세포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지방이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뇌과적인 질환이 생기기 쉽고 몸의 건강을 해치기가 쉽습니다. 사진이 리얼하죠, 좀. 갱년기 이후에 그러면 비만이 왜 생기는지 한번 원인을 보겠습니다. 완경기라고 하잖아요. 예전에는 폐경이라는 말을 썼는데 요새는 완경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예, 그것은 바로 그전에는 문을 닫아버리다, 여성으로서 끝났다, 폐업이다, 이런 뜻이 사실 약간 부정적인 뜻이 있었다면, 완경이라는 것은 이제 여성으로서 완성이 되었다. 예, 이제 생리가 완성이 되었고 나의 몸이 이제 여성으로서의 임무를 완수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여성으로서의 삶, 그러니까 자식을 낳고 키우고 하면서 이제 좀 가족에게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사셨다면, 이제 완경 이후에는 내 자신을 좀 더 돌아보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해서 요새는 이제 단어가 완경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완경이 되게 되면은 여성 호르몬에 부족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성 호르몬이 감소함으로 해서 몸에 많은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일단 몸의 근육량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이게 완경 전에 비해서 급격하게 근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근육량이 소실됨으로 해서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게 됩니다. 기초대사량은 무엇이냐면 물론 여기 계신 모든 여성분들이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활동을 많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로 다 보이거든요. 이렇게 봐도. 예. 그런데 활동을 안 하고 그냥 숨만 쉬어도 에너지가 나가는 걸 기초대사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초대사량이 적을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살이 잘 찌게 됐죠. 예. 그리고 기초대사량이 높은 사람은 운동을 안 하고 활동을 안 해도 가만히 있어도 살이 잘 안 찝니다. 예. 그런 체질이 있긴 있습니다. 보면은 예, 남들이 많이 부러워하는 체질인데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찐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완경기 이후에 여성 호르몬이 감소되고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살이 그대로, 그러니까 내가 먹고 자고 활동하는 거 그대로 한다고 해서 몸무게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몸무게가 늘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었을 때, 숨만 쉬었을 때 그 소모되는 칼로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소모되는 칼로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게 다 지방으로 해가지고 쌓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계산해 보면 평균 연간 0.8kg 정도. 그러니까 이제 갱년기 동안에 가만히 모든 생활이 앞전이랑 똑같아 하더라도 1년 동안에 0.8kg 정도 찌게 됩니다. 혹시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없으신가요? 예. 그래서 그전에는 나 정말 날씬했고 다이어트 해본 적 없다 이런 분들이 몸무게가 서서히 뭔가 변화가 있네, 내 배가 정말 날씬했었는데 배가 좀 나오기 시작하네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갱년기 기간을 보통 4에서 7년 정도 잡는데요. 이런 기간 동안 곱하기 0.8을 해보면 평균 3에서 6kg 정도 가만히 있어도 내 생활 패턴이 바뀌지 않아도 평균적으로 3에서 6kg 정도 살이 찌게 됩니다. 보통은. 그리고 이 원인이 뭐냐 하면 또 갱년기 때는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균형이 좀 많이 깨어져서요. 우울하거나 상실감을 많이 느끼는 경우가 있고 또 불면도 오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울하고 상실감이 오면은 남자랑 다르게 여자분들은 보통 먹는 걸로도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원래 자는 동안에 우리는 어린애들한테 꼭 10시랑 2시 사이에는 잠을 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성장 호르몬 때문에 잠을 자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어른도 성장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 아시죠? 예. 근데 어른의 성장 호르몬은 키를 크게 하는 게 아니고 지방을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 그래서 잠을 못 자면 살이 잘 안 빠져요, 사실. 예. 다이어트 하시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제일 살이 잘 안 빠지는 직업군이 바로 3교대 간호사 분들이 많습니다. 예. 야간에 일을 하시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패턴이 수면이 얕은 편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다이어트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갱년기가 접어들면서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많아지시는데요. 그걸로 인해서 또 지방 분해가 더뎌서 살이 찌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거는 운동량 감소로 해서 활동 대사량이 감소되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여기다가 정확하게 적진 않았는데 제가 좀 갱년기 이후에 분들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한국 여성들은 고기를 생각보다 그렇게 좋아하진 않으시거든요. 봤을 때 막 기름진 고기를 좋아하고 막 술을 마시고 막 이런 분도 물론 계시는데 남자분들에 비해서 그게 다이어트의 저의 요소가 되는 경우 별로 없고요. 대부분 밥, 빵, 떡, 면 이겁니다. 예, 과일도 들어갑니다, 사실. 예. 이게 수시로 뭔가 이 간식이라든지 같이 이제 어울리시면서 주전부리가 들어간 경우가 많은데 이게 주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모임이 있는데 개모임이나 뭐 이런 개모임 나가시면서 같이 식사를 하시는 경우도 사실 다이어트 중에 조금 저해 요소가 되고요. 그리고 여행도 많이 다니시잖아요. 근데 여행 가면 사실 또 맛있는 걸 먹게 되고 좀 과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것도 포함이 되는 것 같고요. 제가 또 여기 적지 않았는데 제가 양방을 미워하는 건 아니고요. 그 양방 약을 복용함으로 해서 살이 찌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통증이 많아서 진통제를 오랫동안 먹는다든지 뭐 스테로이드 복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신경정신과 약을 또 드실 때 안정제를 드신다든지 항우울제를 드실 때도 사실 이것도 살이 갑자기 찌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네, 사진이 조금 적나라하죠. 예. 이건 이제 날씬할 때 체형입니다. 예. 점점 제가 여자 사진을 구하려고 했는데 여자 사진을 잘 못 구해서 남자분으로 보면 이제 복부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시는데요. 복부가 나오면서 체형이 변화하게 됩니다. 특히나 그 갱년기 이후에는요, 골밀도가 갑자기 저하하고 근육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냥 젊었을 때 배가 나오는 것보다 더 체형 변화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위에부터 보면 이렇게 등 부위가 볼록하게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는데요. 목은 거북목이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목 뒤에 튀어나오는 살이 생기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등 쪽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이 부위 등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꾸부정해져서 가슴 부위가 좁아져서 숨쉬기가 힘들거나 흉통이 생기시기도 하고요. 또 허리 부위는 보통 이렇게 쑥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배의 무게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협착증이 생기기 쉬워서 요통이 잘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좀 약간 엉덩이가 탱탱하게 나오셨는데, 사실은 이 체형이 되면 엉덩이가 평평해지기 쉽거든요. 예, 그래서 고관절 통증이나 또 무릎 통증이 생기기 쉽고, 종아리 쪽이 과도하게 긴장하게 되어서 하지정맥류라든지 쥐가 나기 쉽습니다. 그 외 비만이 유발하는 노년기 질환을 보시면요, 내과 질환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겠지만 혈압, 당뇨가 생기기 쉽고 관상동맥 질환이 생기기 쉬우시고요. 또 담당 질환도 담당력 담석증도 생기기 쉽고 통풍도 잘 옵니다. 수면 무호흡, 그러니까 주무시는 동안에 코골이도 하기 쉽고요. 여성의 경우 여성암인 자궁암, 난소암, 유방암의 그 발생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거는 근골격계 질환을 적었는데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체형이 변함으로 해서 거북목, 협착증, 고관절염, 무릎 관절염, 하지 정맥류 등이 생기기 쉽고, 또 굳이 체형이 변화를 많이 안 하더라도 그 무게 때문에 이 하중을 많이 받아서 보통 허리나 무릎이 아프신 경우는 대부분 많습니다. 근데 이러면은 나 뚱뚱하면은 그럼 계속 아프기만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고 비만의 장점은 하나도 없는가 생각하시면 그거는 아니거든요. 가끔씩 이런 반박 논문도 나옵니다. 예. 그래서 보면 과체중 복부 비만 노인이 정상 체중보다 사망률이 낮다 이렇게 나와서 그래 나 안 빼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예. 보시면은 왜 그런지 이유를 보시면요, 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비만은 무조건 안 좋습니다. 예. 무조건 젊은 사람들 무조건 빼야 되는데, 고령자는 좀 다른 것이, 여기서 고령자는 거의 70세 이상을 말하는 거긴 해요. 예. 허리가 이제 살이 있는데 허리에 살만 있는 게 아니고 허리 둘레가 근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육량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만약에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데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셔가지고 근육량까지 소실되면은 감기에 그러니까 면역성이 떨어져가지고 잔병 치레도 많이 하게 되고 오히려 아프신 경우가 또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 이런 연구 결과에 의해서도 대사증후군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예. 대사증후군은 이제 아시죠? 예, 성인병 이전 단계신데요. 보면은 중성지방이라든지 HDL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좋은 콜레스테롤, 그리고 혈압, 혈당 이런 것들이 조절이 잘 안 된다면 사망률은 10에서 20% 높다. 예. 그러니까 이게 조절되려면 사실은 지나친 비만은 되면 안 됩니다. 예. 특히 복부 지방은 빼긴 빼야 됩니다. 예. 그러면 내가 복부살을 빼야겠다 이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 다이어트를 아까 손들어 보신 거 보니까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반 이상이셔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운동만으로는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예. 운동을 해서 빠지려면은 예전에 저희 한의원에 오셨던 분 중에서 전혀 식이는 건드리지 않고 운동만 조절해서 빠진 분이 계셨는데 하루에 10시간 동안 걷는 분이셨어요. 그 정도 안 하면은 사실은 감량은 거의 안 되시고요. 왜냐하면 활동에서 쓰는 에너지보다 먹는 에너지가 엄청 큽니다. 예. 그래서 식이 조절이 제일 중요한데 그렇다고 무작정 굶는 거랑은 좀 다르고요. 근데 사실 저는 맨 처음에는 좀 굶기는 편이긴 하거든요. 예. 첫 3일은 단식을 시도하는 편인데 그 이유는 사실 몸에서 저희가 공복감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복감을 느끼는 계기를 갖기 위해서 또 몸을 해독하기 위해서 단식 기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일단 좀 20, 30대에 비해서 시기가 어떻게 다른지 좀 보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탄수화물이랑 당의 과도한 섭취가 제일 좀 위험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당을 전혀 안 먹는 다이어트도 있습니다. 예. 보면은 PT샵 같은 데 갔을 때 다이어트를 할 때 보면은 밥을 전혀 못 먹게 하거든요. 보면은 그런 경우 많거든요. 단백질만 먹게 하고 이러는데 너무 무리하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일상생활이 잘 안 되기도 하고 간 수치나 신장 수치가 나빠지기도 합니다. 예. 당을 먹기는 먹어야지 사실은 기운을 내서 이제 하루 생활을 하시고 또 다이어트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는 당을 드시는 게 나은데요. 어떤 당을 먹느냐 하면 단순 당보다는 복합 탄수화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현미나 잡곡 위주로 해가지고 예, 그렇게 곡류로 섭취하시라는 말씀이고요. 또 과도한 지방은 줄이는데 그렇다 고기를 안 드시면 안 됩니다. 예. 이제 달라요. 예. 20대 때 고기는 이제 안 먹어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소실되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셔야 되기 때문에 순 살코기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중에는 항상 배설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으세요. 왜냐하면은 적게 먹다 보면 아무래도 그 전에 비해서 식사량이 줄다 보면은 대변의 양이 감소해서 밀어내는 힘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변비가 생기시기 때문에 또 변비가 생겨서 장에 염증이 생기면 다이어트 중간에 잘 안 빠지는 구간이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 중에는 원활한 배설 작용을 위해서 섬유질이 들어간 통곡물과 껍질째, 채소, 과일, 견과류를 꼭 챙겨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물을 한국 여성분들이 잘 안 드시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물을 충분히 드셔야지 이게 살이 빠져도 주름이 잘 안 생깁니다. 예. 피부도 좋아지시고요. 그래서 물을 충분히 마시는데 맹물을 먹기 힘들면은 연한 차로 해서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드시는 게 좋은데 그 카페인이 들어간 차는 그렇게 권유드리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야식과 간식은 먹지 않습니다. 예. 이거 감량기랑 유지기를 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도 당연한 말인데 과식은 당연히 줄입니다. 그러면 이제 갱년기 이후 다이어트 할 때 운동은 어떻게 하느냐?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다이어트를 하는데 운동만으로 빼는 거는 진짜 힘든 일이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운동 하나도 안 해도 감량 잘 되긴 하거든요. 예. 감량은 잘 되는데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뭔가 다이어트를 하겠다 결심한 다음에 새로운 운동을 배우려고 끊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그거는 사실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잘 안 됩니다. 예. 그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시려면은 새로운 운동보다는 자기가 자신 있고 오래 해왔던 거를 열심히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긴 좋고요. 가장 좋은 거는 전신 운동으로 걷기가 제일 좋습니다. 예. 중간중간에 만약에 무릎에 부담이 없다면 살짝 뛰는 것도 좋고요. 하루 1시간 이상 꾸준히 걸으시면은 전체적인 감량에 도움되고 특히나 복부 지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윗몸 일으키기 한다고 해서 복부 지방이 빠지시는 게 결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운동이 오히려 복부 지방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원활한 감량과 요요 방지를 위해서는 무조건 근력 운동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육량 감소를 방지하고 근육량이 충분히 있으셔야지 살을 다 뺀 다음에 그 몸무게를 계속 가져가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근육량 유지를 위해서 근력 운동을 꼭 챙겨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중이 변하고 이제 체중으로 인해서 복부 지방으로 인해서 체형이 많이 변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체형 교정과 거에 맞춘 그 맞춤 운동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다이어트 한약 드셔보신 분 혹시 계세요? 네, 이게 좀 개인 정보. 예. 그 다이어트 한의원에서 하는 다이어트는 어떤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도 좀 계실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갱년기 다이어트 한약 되어 있는데요. 보통 갱년기 이후의 한약은 탕약으로 저희가 처방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이렇게 다 만들어 놓는 한약, 알약이 있고요. 다이어트 약에는 많이 아시죠? 그리고 요새는 짜먹는 시럽도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환약 같은 경우는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환약이 좀 저렴한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단가를 맞추려면 솔직히 약재를 많이 넣을 수는 없습니다. 예.
뒤에 말씀드릴 다이어트 약제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마황이라는 약제가 있습니다. 근데 마황이라는 약제가 다이어트에서 가장 핵심 약제이기도 한데 이 약제는 사실 가격이 저렴한 편이어서 많이 쓰면 팍팍 빠지기 때문에 유혹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한의사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환약 같은 경우는 단가를 맞추면서 또 공통적으로 살이 잘 빠져야 되기 때문에 주 약제가 마황입니다. 예. 마황이고 이 마왕의 부작용을 조금 덜어주는 약재를 같이 넣는데 많이 넣어도 사실은 4가지 이상 넣기 힘듭니다. 예.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보통은 대부분의 한의원에서 환약이 거의 다 비슷하실 거고요. 그래서 이 경우는 딱 건강한데 살만 빼겠다 이런 경우에는 괜찮으시고요. 이거는 시럽인데 이렇게 시럽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해보니까 그 다이어트 약재의 함유량이 떨어져서 아무래도 다이어트가 잘 되진 않고 이거는 아이들용입니다 거의. 예. 그래서 탕약 위주로 해가지고 살을 빼는 경우가 가장 효과적이고 이런 경우에는 그 딱 맞춰서 개인에 맞춰서 하고 특히나 갱년기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그 증상을 완화하는 보약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다이어트 관련 약재를 좀 첨가해서 처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잠을 잘 자는지 잠을 못 자면 아까 살이 안 빠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수면 관련 약을 넣고 대소변이 시원한지 또 이게 시원하지 않으면 배설이 잘 안 되면 또 살이 찌시니까 거기에 관련된 약재를 넣기도 하고 소화는 잘 되는지 막 그 소화도 안 되는데 무조건 다이어트 약만 밀어 넣어가지고 해가지고는 효과가 없으시거든요. 건강만 해치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기저질환이 있는지 고려해서 각각 처방됩니다. 이거는 갱년기에 다이어트 한약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재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처음이세요? 예, 마왕이라는 약재인데요. 이거는 다이어트 한약에서 굉장히 가장 많이 쓰는 약재입니다. 예. 이름이 조금 무시무시하죠. 예. 예, 저 처음 들었을 때 무슨 마왕 같다고 예, 이게 되게 무서운 약재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약재의 작용이 뭐냐면 다이어트 약을 드셔보신 분들은 이걸 좀 느끼실 텐데요. 교감신경을 흥분시켜서 몸을 좀 흥분시킵니다. 그래서 위장 운동, 이게 원래 흥분하게 되면 위장 운동은 저하가 되거든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식욕이 갑자기 딱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강심작용을 해서 심장을 빨리 뛰게 하거든요. 이렇게 막 푸시를 해서. 그러면 기초대사량이 증가하는 작용이 있어서 약만 먹어도 살이 조금 빠지기도 합니다. 예. 근데 꼭 그런 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식욕이거든요. 식이 조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식욕 감소로 인해서 살이 빠지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푸시를 하고 막 심장에 약간 과부하를 주기 때문에 부작용으로 손이 떨리거나 잠이 안 오거나 신경과민이 되는 경우도 있고 두통이 오거나 하는 부작용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 근데 이거는 초반에 이렇게 생기다가 뒤에는 나아지는 경우가 또 많기도 하고요. 근데 이 마왕이라는 약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한의원에서 쓰는 약재들 중에는 사실 예전과 다르게 간독성이 있는 약재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근데 마황은 약간 있습니다. 약간 있는데 그 용량이 조절을 잘 하면은 전혀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요. FDA 기준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FDA 기준도 있기 때문에 맞춰서 쓰면은 큰 무리가 없습니다. 특히나 예전에 그 태음인 약재로 또 다용을 했던 약재이기 때문에 좀 물살이고 비만이신 분한테는 오히려 보약처럼 기운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약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약재만으로 살이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악용하는 곳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약국 같은 데서 달여서 보내는 그런 다이어트 약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은 게 무조건 살을 많이 빼게 하는 게 소문이 나기 때문에 용량을 좀 많이 해가지고 넣을 가능성이 높고 다른 보하는 성분을 좀 많이 안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건 간독성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심장에 약간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심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쓰지 않고 주로 심장을 보호하는 다른 약재를 같이 첨가하거나 너무 심하시면 마황을 빼고 다이어트를 합니다. 구기자 아시죠? 예. 전에 이거 뭐 TV에 나와가지고요 구기자로 다이어트 하는 거 가르쳐 달라고 하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네. 구기자는 원래 간과 신을 보호하는 보약이거든요. 보약 성분이고 베타인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혈중의 지질과 혈당을 떨어뜨리고
시력 회복, 해독 작용, 간 기능 개선에 좋다고 해서 TV에 나와가지고 구기자 다이어트가 인기를 끈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약재를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달고 찐득한 약재거든요. 이거 먹으면 살찝니다. 예. 살이 안 찌는 아이한테도 많이 쓰고요. 그래서 사실은 살찌는 증에도 많이 쓰는 약재고, 요거를 먹어서 배가 좀 불려가지고 식이 조절이 되거나 하면 모를까 요거 단독으로 해가지고 살이 잘 빠지진 않고요. 특히 보면은 이 베타인 이 증상 이 기능이 발휘가 되려면 하루에 구기자를 이렇게 한 상자를 먹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걸 이제 보조적으로 쓰긴 합니다. 한약에도 다이어트 한약에도 그 보하는 작용이 있고 약간 든든하게 체력을 받쳐주는 게 있어서 보조적으로 쓰긴 하지만 이것만으로 살이 빠지진 않습니다. 예, 이거 율무 다 아시죠? 예, 율무는 의인이라고 해가지고 한약재 이름은 의인이거든요. 예, 굉장히 많이 씁니다. 율무. 예. 그래서 율무는 주로 어디에 쓰냐면 비만에도 쓰고요. 그 다음에 피부 질환에도 씁니다. 사마귀 있을 때 율무를 한약재에 되게 많이 씁니다. 근데 율무는 포만감을 주고요. 그 다음에 몸의 붓기를 감소해서 소변을 시원하게 나오는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시중에서 파는 율무차를 먹으면 살이 빠질까요? 네. 자판기에 있는 율무차는 살이 찌죠. 예. 그건 율무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당이 훨씬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살이 찔 수밖에 없고요. 율무로 해서 살을 좀 빼는 작용을 갖고 싶다 하시면 이 율무를 그냥 이제 볶아서 차로 드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율무가 포만감을 주고 해서 좋긴 한데 단점이 뭐냐면 성질이 좀 차거든요. 그래서 몸을 냉하게 만드는 작용이 있어서 임산부한테 금지된 약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예, 이거는 갱년기 다이어트 한약에서 이제 많이 쓰는 약재 중에 하나인데 의외로 인삼과 황기라는 보약입니다. 예, 인삼, 황기는 다 아시죠? 예, 삼계탕에 많이 넣잖아요. 근데 이거를 쓰는 이유는 다이어트를 하실 때 적게 먹고 절식하고 운동을 또 많이 하고 해서 체력 저하가 오면은 사실 다이어트를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받쳐주기 위해서 보기작용을 하는 보약제로서 같이 넣어서 쓰기도 합니다. 특히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으신 분들은 분명 여기도 있으실 거예요. 예. 갑상선 질환 때문에 다이어트 하러 오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무조건 마왕처럼 무조건 빼주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거 같은 경우에는 기허증이기 때문에 인삼이나 황기 같은 약재를 같이 써서 기운을 보하면서 다이어트를 해줍니다. 네, 녹용약 먹으면 살찐다 생각하시죠? 네,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 녹용은 저희 한의원에서 쓰는 공진단 만들 때 찍은 사진인데 되게 탐스럽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좋은 녹용인데요. 녹용에는 활성화 물질이 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여성 호르몬 유사 물질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녹용을 넣어서 골다공증이나 근력 저하가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녹용을 넣는 다이어트를 하기도 합니다. 모델이 좀 날씬하죠. 저희 한의원 직원인데 이거는 이제 저희 한의원에서 하는 시술 중에 하나인데 전침을 건 거거든요. 예. 그 전침을 하면 위아장에 자극을 주어서 소화와 대소변 개선이 되고 사이즈 감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간혹 침만 맞으러 오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침만 맞고 싶다고. 근데 이 다이어트 전침만 한다고 해서 살이 그렇게 몸무게가 확 빠지진 않으시고요. 좀 탄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사이즈가 좀 감소하고 하는 효과는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지방층에 침을 놔서 전침을 그 관련된 주파수를 맞춰서 전침을 겁니다. 그리고 왕뜸도 같이 해가지고 아무래도 대사 순환이 좋게 하면은 복부 살에 도움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는지 대해서 좀 보셨는데요. 너무 빨리 한 것 같은데. 예,
그 갱년기 이후 다이어트의 중요 원칙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단기 다이어트는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보면 간혹 일주 완성, 뭐 초단기 다이어트 이래가지고 1주, 2주 하는 다이어트가 나오는 거 이렇게 막 선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절대 건강하게 안 빠집니다. 예. 1주, 2주 다이어트 하면은 맨 처음에 다이어트 했을 때 처음 빠지는 거는 뭐 운동을 하면서도 마찬가지고요. 맨 처음에 빠지는 그 성분은 무조건 수분이랑 근육입니다. 예. 그래서 맨 처음에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1주, 2주간은 그 지방이 하나도 안 빠져요. 해보시면. 예. 인바디라고 해가지고 그 체성분 검사를 해보면 1주, 2주 해가지고 내가 시기를 좀 조절하고 운동을 하고 있을 때 맨 처음에 빠지는 걸 보면은 진짜 근육만 빠집니다. 근육이랑 물만 빠집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러다가 2, 3주 넘어가게 되면 그 뒤로는 계속 이어서 하시면 지방만 계속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중간에 이제 운동을 계속 또 보강하고 하면서 근육량이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보통은. 예. 그래서 1, 2주 하는 다이어트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몸에서 좋은 거만 빠지고 또 1, 2주 다이어트 한 다음에 100% 돌아오거든요, 사실. 그럼 100% 돌아오면은 그 뒤에 돌아오는 건 지방만 돌아옵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단기 다이어트 하면은 몸에서 근육량은 소실되고 지방만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이어트를 아예 안 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단기 다이어트 하시고. 예. 그런데 네. 예, 근데 이제 간혹 이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긴 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혼주 다이어트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결혼 시절에 급해서 이제 자녀분 결혼식이 뭐 한 1, 2주 전이어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신데 이런 경우에도 사실 1, 2주 하고 끝 하시면 안 되고 이왕 시작하신 거 최소한 한 달 이상은 하셔야지 지방량 감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량을 반복하면 안 됩니다. 아까 앞에 거랑 비슷한 말이기도 한데요. 다이어트에서 혹시 요요가 다시 오신 분 계세요? 다시 빠졌는데 다시 살이 쪘다. 예. 근데 다이어트를 하시면 다시 돌아오시는 분이 사실 8, 90% 이상일 거예요. 예. 다이어트는 요요가 없는 다이어트는 진짜 없습니다. 아무리 운동만으로 해도 운동을 뭐 하루에 아까 말씀드린 그 환자분 같은 경우에 10시간 동안 해가지고 살을 빼셨는데 평생 운동 10시간 해가지고 살 수 없잖아요, 사람이. 예. 그래서 일반적인 패턴으로 돌아오게 되면 요요는 거의 다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완전히 그 전의 생활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조절해가지고 물론 감량기만큼은 아니더라도 음식 양이나 그다음에 뭐 야식을 안 한다든지 계속 꾸준히 관리를 하셔가지고 1년 이상은 하시면 확실히 덜 찌세요. 예. 그래서 감량을 반복하지 않는 게 무슨 말이냐면 감량은 한 번만 하시는 게 좋으세요, 사실은 평생 동안. 그래서 뭐 내 생의 마지막 다이어트 막 이런 식으로 광고를 많이 하는데요. 계속 요요가 반복되면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빠질 때는 근육부터 빠지고요. 찔 때는 지방부터 찝니다. 예. 그래서 자꾸 감량을 반복하고 감량을 쪘다 뺐다를 반복하면 몸에 보통 안 좋아지기 때문에 차라리 유지만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유지기 위주로 항상 한번 감량한다 하고 결심했으면 자기가 빼고 싶은 몸무게만큼 3개월, 6개월 해서 열심히 빼시고 그 뒤에는 계속 유지기를 가지시고 노력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지나친 체중 감소는 피하시는 게 좋은 게 특히 70대 이상 분들, 저희 한의원에 70대 다이어트 환자분들도 좀 계시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건강해지신 경우가 많으세요. 근데 하다 보면 욕심이 생겨요, 사람이. 예. 보통 한 5kg만 빼셔도 충분히 건강해지시고 좋아지셨는데 약도 좀 끊으시고 보통 혈압약이라든지 당뇨약 조절되셔서 약을 줄이시는 경우도 많으시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사실 예뻐지시거든요. 예. 그래서 욕심이 나고 남편분도 옆에서 좀 더 빼지 이러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생기셔서 70대 분이신데 15kg까지 빼신 분도 계시거든요. 예. 근데 이제 15kg까지 빼려고 제가 막 종용한 건 절대 아니고요. 열심히 하셔서 빼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너무 무리해서 빼시는 것보다는 적당량 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70대 이상 분들은 5에서 7kg 정도가 적당하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예.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절한 운동과 활동, 그리고 충분한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섭취를 꼭 잊지 않으셔야 되고요. 다이어트 하시다가 갑자기 병 치료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생각보다 너무 무리하게 하시면은. 예. 그리고 예, 앞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감량기보다 중요한 거는 유지기입니다. 예. 그래서 살을 뺀 다음에 최소 1년은 유지기를 가지셔야 돼요. 예. 최소 1년은 유지기를 가지셔야지 그 뒤로 살이 잘 안 찝니다. 저희 몸에서 이제 몸무게가 제가 만약에 70이다. 이러면 머리 뇌에서 나의 몸은 70이라고 딱 인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살을 빼서 만약에 55까지 뺐다. 근데 55였던 적이 그 전에 비해서 적잖아요. 그럼 다시 돌아가려고 자꾸 하거든요. 머리에서는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인식을 나는 55kg야, 55kg 해서 인식을 주려면 최소 1년은 있어야지 인식이 되고 몸에서 나오는 그런 식욕 관련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절이 됩니다, 사실. 예, 그래서 1년 정도는 살을 다 뺀 다음 1년 정도는 유지하기 위해서 생활 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 이거는 예, 그 다이어트 하러 오시는 분들 보면 이런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막 상담을 하다 보면은 사실 내가 뭐 좀 부끄러워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예, 50대 위에 살 빼러 오셔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보낼 때 그 보약 그 박스에 넣어서 드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앞에 다이어트 그거 붙이지 말라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남편분이 약 찾아가실 때도 남편분한테 이거 보약이라고 해달라고 이렇게 하시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 이렇게 이제 진짜 100세 시대고 50대, 60대, 70대 충분히 사실 요새 여성들 다 아름다우시거든요. 예. 그리고 그런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게 전혀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요. 건강과 함께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시는 걸 절대 부끄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특히 옆에서 누가 잘 빼시면은 친구분들이 입을 많이 대시거든요. 보면은 예. 뭐 상담할 때 고민이신 분들이 보통 다이어트를 하셔서 되게 예뻐지시거든요. 진짜 예뻐지시는데 주변에서 야, 너 그러다 죽는다 막 이러시고 그다음에 막 같이 이제 모임 있어서 같이 식사하고 이러면 안 먹으려 하면은 막 주변에서 야, 너 혼자 그러기가 있냐 이러면서 막 그런 식으로 약간 좀 되게 부끄럽게 만들거든요. 근데 격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예. 왜냐하면은 자기 삶을 사랑하고 잘 살아보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 양약에 시달리지 않고 계속 병원 신세 많이 앉으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진짜 계속 활기차게 잘 살기 위해서 또 그리고 예뻐지는 게 부끄러운가요? 아니죠. 예, 다 예쁘신데 보면은 다이어트에서 얼굴살이 빠진다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빠지지 않으시고요. 그 생각하시는 게 이제 얼굴살이 있으면 동안일 걸 생각하시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턱살이나 이렇게 막 나온 나이살은 사실 좀 빠지면 더 어려 보이는 경우가 많으세요. 예. 그래서 다이어트는 제 생각에는 나 자신을 사랑하기에 나를 돌아보고 나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는 그런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때가 설명을 했는데요. 저희 한의원의 실제 그 다이어트한 취업례를 조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 저희 환자분 계신 건 아니겠죠? 예, 이름이 다 가렸고 개인정보 그거라서 예, 이제 그 사실은 얼굴을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예뻐지시고 이런 분 많아가지고 근데 그거는 이제 차마 못 보여드리고 결과지만 좀 보여드릴게요. 김모모님이시고 만 51세이십니다. 이분은 이제 탕약이랑 기본 관리 석 달 하셨는데요. 원래 이제 아드님이 좀 비만이셔가지고 같이 다이어트를 하신 경우거든요. 예, 가족끼리 같이 다이어트하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식이 조절할 수 있고 같이 운동도 할 수 있고 이래서 오히려 더 잘 빠지신 경우 많은데요. 이 아드님은 사실 훨씬 더 많이 빼긴 빼셨어요. 예. 네, 엄마분도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약은 마황 중심이라서 약간 열이 많으신 분들은 피부 발진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피부 발진 증상 때문에 탕약으로 해가지고 다이어트를 하셨고요. 한 10kg 정도 빼셨고 허리는 4인치 정도 주셨습니다. 예. 저 혹시 이거 찍으시면 안 됩니다. 네. 예, 이분은
만 58세시고요. 탕약 석 달 드시고 기본 과일 석 달 하셨는데 58세신데도 갱년기 상열감이나 다한증 증상이 심하셨던 분이시고요. 그리고 등 어깨 통증도 당연히 심하셨어요. 예. 그래서 감량 후에는 지금 한 10kg 빼시고 허리는 7인치 정도 주셨는데요. 감량 후에는 갱년기 증상이나 통증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예. 그리고 이분은 만 55세신데 이분은 자기 딸은 탕약으로 다이어트 시켜주셨는데 자기는 돈이 아깝다고 굉장히 합병이 심하신 분이어서 사실은 이렇게 다이어트 알약을 좀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이런 분들은. 근데 이제 좀 체계적 관리는 되지 않았고 수시로 그냥 알약만 드셔가지고 했는데 한 6kg 정도 감량은 하셨습니다. 예. 허리도 5인치 주셨고요. 예. 이분은 박모모님으로 만 55세시고요. 한 15kg 가량 주셨어요. 예. 되게 많으신데요. 예, 50대에도 충분히 10에서 15kg 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되게 열심히 하셨고요. 그리고 굉장히 예쁘셨거든요. 예. 다 아시겠지만 이제 젊었을 때 얼굴 나오거든요. 살이 좀 빠지시면요. 예. 그래가지고 굉장한 미인이셨는데 좀 그 남편분 사업이 좀 힘들고 이렇게 좀 생활에 찌들리셔가지고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고 되게 힘들게 사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가정 형편이 좀 안 좋으셨는데, 네? 근데 이제 이분 언니가 저희 한의원에서 다이어트를 하셨는데 잘 되셔가지고 이제 동생 거를 결제를 해주셔가지고 예, 자매끼리 사이가 좋으시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 동생이 굉장히 우울해하고 굉장히 어릴 때 너무너무 예뻤던 아이인데 생기를 잃었다. 그래서 해주고 싶다 해가지고 하셨는데요. 잘 빠지시고 다른 증상도 좋아지셔서 사실 그 시술 후기가 제가 써달라고 안 했거든요 이거. 근데 너무 고마워서 시술 후기를 써주셨어요. 그래서 잘 안 보이시죠? 예. 제가 읽어드리면요. 언니 소개로 정인 부부 한의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첫 인바디에 70.3kg란 몸무게를 보고 굳은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몸무게가 몇 킬로인지 몰랐던 거예요, 사실은. 예. 그냥 살다 보면은 그냥 내가 사이즈가 많이 좀 늘어났구나 생각을 해도 조금 두렵기도 하거든요. 자기 본 모습을 이렇게 보기가. 그래서 70대가 된 건 처음 아셨대요. 예. 그래서 약과 시술을 열심히 받았고 원장님께서 하시라는 대로 성실하게 하려 노력했습니다. 약 먹는 시간과 횟수를 지키려고 했고 무엇보다 거의 매일 한의원을 방문해서 그날 모든 일정보다 우선해서 그 시술을 받고 음식과 먹은 양과 그걸 다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몸무게가 조금씩 줄어드니까 무조건 이제 음식점에 가면은 그 좌식 음식점은 피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무릎이 많이 아프셔가지고. 근데 이제 무릎 통증이 좋아져서 자신 있게 앉게 되고, 그리고 요실금이 좀 있으셨는데 요실금 증상도 좋아져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셨습니다. 저희 한의 홍보하려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빠질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최모모님이시고 만 55세신데요. 암 환자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암으로 해서 갑상선을 절제하셔서 갑상선 호르몬을 드시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완치 판정 받기 전까지는 하시는 게 안 좋고요. 그 5년 아니신데도 오시는 분 계시거든요. 다이어트 하고 싶으시다고. 그건 조금 무리이실 것 같고 그 뒤에는 가능하세요. 보약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량을 그냥 하신 게 아니고 갑상선에 도움되는 탕약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다이어트를 하셨고요. 감량 후에 아까 말씀드렸죠. 인삼이랑 환기 같은 거 넣어가지고 해서 감량 후에는 갑상선 수치와 피로도 많이 안정되시고요. 한 13.4kg 정도 빼시고 허리는 9인치 정도 주셨습니다.
허리가 많이 크셨던 거예요, 다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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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은 한 달 정도에서 5kg 정도 감량하셨고요. 원래 환약 드시다 갱년기 증상이 심해지셔서 탕약으로 바꿔 드셨고요. 예. 이분도 마찬가지로 2달 정도 하셨고 6.8kg 정도 빼시고 허리는 한 4인치 정도 주셨습니다. 네, 이분은 만 64세시고요. 체중이 증가하면서 가슴이 떨리고 혈압이 갑자기 많이 올라가는 증상이 심하셨습니다. 근데 보면 심장에 열이 있었거든요. 제가 진단을 했을 때는요.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마황을 거의 안 쓰고 감량을 했습니다. 이분은. 예. 앞에 마황약제 거의 안 쓰고 무리 없이 감량하기로 했고요. 원래 간 수치도 높았는데 다이어트 약을 복용한 후에는 오히려 약간 떨어지셨고, 그리고 요통이랑 무릎 통증도 심하셔가지고 체형 관리도 같이 하셔서 통증이 많이 좋아지셨고요. 보면은 한 9kg 가까이 빼셨고 허리도 한 4, 5인치 주셨어요. 예. 그래서 이분이 사실 사진을 공개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허락을 받고 하는데요. 예. 아까 앞에 있었던 그 그림이랑 비슷한 건데 치료 전에는 거북목이 좀 심하셨거든요. 목이 앞으로 빼지고 좀 복부 지방 때문에 그러셨는데 이제 이거는 6달 후가 아니고 넉 달 후예요. 사실은 완전 완료 전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좀 목도 곧아지시고, 예. 보면은 전체적으로 중심이 발라지신 게 좀 보이시나요? 예. 그래서 약간 자세가 아무래도 복부살이 있다 보면은 좀 꾸부정하게 됩니다. 예. 제가 사실 좀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네, 너무 잘 들어주시고 해서 감사합니다.